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요청 종목인 아모레 G와 함께 화장품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성장성은 사드 배치 이후 시장이 위축된 부분이 있었지만 고가 시장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과 저가 브랜드 샵의 확대 그리고 해외 수요 유입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행 및 외부 활동이 줄어들며 시장이 축소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가 팬데믹 지점에서 하락 후 아직 크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의 시작과 추후 외출이 늘어나면서 화장품의 수요도 올라갈 테고요. 덧붙여서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차원의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인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섹터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 시리즈로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총순으로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한국콜마, 코스맥스, 애경산업, 이츠한불, 연우, 에이블 CNC,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토니모리, 리더스 코스메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츠한불은 이전 영상에서 요청 종목으로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요. 당시 영상은 화장품 기업들과의 비교 없이 개별로만 확인을 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화장품 업계 전체적으로 둘러보니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의 영향은 업계 전체적으로 있었기에 개별적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첫 번째 시리즈로 오늘 다뤄볼 종목은 시총 1, 2, 3위 종목인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LG 생활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은 1947년 락키 화학공업사를 창립해서 1974년 주식회사 럭키로 상호를 변경했고 1995년 LG화학으로 변경 후에 2001년 LG화학에서 LG생활건강으로 분할되어 동년 4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였는데요. 제품으로는 1949년 페리오 치약의 원조격인 럭키 치약으로부터 국내 최초 합성세제 하이타이 출시로 당시 세대 어머님들 사이에선 세탁세제를 통틀어 하이타이로 부르기도 하였는데요. 1972년에는 주방세제로 유명한 퐁퐁을 출시하였고요. 1981년엔 페리오 치약, 1981년엔 페리오 치약, 1985년엔 애경의 스파크와 쌍두마차였던 슈퍼타이, 그 이후로도 자연퐁, 치약계의 한 획을 그은 대히트작 주겸치약, 옷을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섬유유연제 샤프란, 사용한 것만으로도 기분만큼은 전지현의 머릿결을 가질 것 같은 엘라스틴 등을 출시하며 정전 이후 대한민국 생활용품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화장품 부문으로는 1984년 드봉 화장품을 시작으로 이자녹스, 라크베르, 오휘, 남성 화장품 본인, 캐시캣, 한방 화장품 후, 수려한 등의 브랜드를 출시해왔고 2010년엔 더 페이스샵을 인수, 2014년 차인박 화장품 인수 등으로 꾸준한 화장품 브랜드 개발과 인수합병으로 화장품 영역을 확장시켜 왔는데요. 그 외에도 2007년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을 인수하여 음료 사업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의 매출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이후 생활용품, 음료 매출을 뛰어넘어 현재 매출 비중의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월 27일 잠정 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며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주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LG생활건강 2021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소비자들의 브랜드 로열티 및 충성도가 높은 럭셔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메스티지와 브랜드샵 시장에서 점유율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숨, 오히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LG 생활건강의 경쟁 우위 요소로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컨셉의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궁중 브랜드 후, 천연 발효 브랜드 숨, 피부 과학 브랜드 오히와 같은 다양한 컨셉의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통망 확보와 디지털 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볼 수 있겠는데요. 백화점, 면세점 등의 경쟁력 있는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고요. 국내외 시장에서 온라인, 모바일, SNS 등으로 디지털 채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 성장 채널 투자를 통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영역에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수준의 화장품 연구소와 디자인 센터, 공장 및 물류센터 등의 최상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용품과 음료 사업을 덧붙여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화장품 사업의 매출이 가장 높아졌지만 생활용품과 음료 사업으로 다른 화장품 기업들보다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화장품 시장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음료 사업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게 타 화장품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 사업과 전망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피지오겔 브랜드 자산 인수를 볼 수 있겠는데요. 피지오겔 브랜드는 독일 피부 과학 전문 기업인 스티펠사가 출시한 전문성을 보유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피지오겔 브랜드의 아시아 및 북미 지역 사업권을 취득하였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리치, 유티몰 치약 상표권 및 사업권 취득을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오랄 헬스 사업 강화를 위해 존슨앤존스 등이 보유한 치실 및 칫솔 브랜드 리치의 북미 및 유럽 지역 사업권과 치약 브랜드 유티몰의 글로벌 사업권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TPSY 브랜드를 보유한 로아 코리아의 의결권 있는 주식 70%를 인수하였습니다.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지역으로 글로벌하게 사업 영역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후 해외 시장에서의 국내 브랜드 영향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LG 생활건강의 차트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연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12월 주가가 11,9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 150만 3천원으로 약 12,5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보면 왜 종목 선정이 중요한지, 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생각되고, 왜 좀 더 일찍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봉 차트 역시 장기 노란색 120선을 한 번도 밟지 않고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순으로 추세선이 정배열을 이뤄주며 상승해주는 정말 이상적인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는데요. 현재로선 바닥 지지선은 141만 9천원 부근으로 생각되고요. 141만 9천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137만원 부근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매수점으로는 1차 149만 5천원, 2차 146만 8천원, 3차 141만 9천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149만 5천원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LG 생활건강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주당 단가가 100만원 이상으로 다소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그룹에서 인적 분할 상장한 회사인데요. 주요 사업은 화장품과 데일리 뷰티 사업으로, 화장품 사업에는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라네즈, 마몽드 등의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고요. 화장품 시장에선 오랫동안 업계 1위를 유지해온 기업으로 인기 럭셔리 브랜드로 LG 생활건강에 후가 있다면 아모레퍼시픽엔 설화수가 있는데요.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인 영업활동으로 전년 대비 23.1% 감소한 2조 7,064억 원을 기록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채널은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업 강화 및 마케팅 다변화를 통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화장품 매출이 줄어든 반면
데일리 뷰티 사업 부문은 홈케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4,96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장센, 해피바스, 일리윤 등 주요 브랜드의 매출이 성장하였고 신규 브랜드 라보에이치, 해피바스의 신규 라인 스킨유, 미장센 신제품 살롱 플러스 클리닉 10을 출시하며 데일리 뷰티 사업의 포트폴리오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해외 매출도 같은 이유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여 전체 매출이 하락하였지만 디지털 채널 입점 확대로 온라인 매출 확대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핵심 제품 위주로 판매를 강화하고 북미 지역은 매출이 전년 대비 17.6% 감소하였지만 주요 브랜드의 온라인 매출이 성장하였습니다. 유럽 지역은 라네즈 브랜드의 매출이 확대되면서 북미와 유럽 지역의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개로 적자가 축소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사업 부문은 매출의 88.1%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월 5일 발표된 IBK 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턴어라운드를 주도할 투자 포인트는 면세점의 영업력 개선과 디지털 성장률, 희망퇴직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건비 개선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서 사업보고서 내용이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어 오는 부분을 봤을 때 화장품 영역보다는 데일리 뷰티 사업에 좀 더 힘을 쏟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추후 화장품 영역과 데일리 뷰티 사업의 점유율의 횡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은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해 왔는데요. 2020년 제시한 럭셔리와 디지털 중심의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2021년 실적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트를 살펴보면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하락이 있었고 2020년 코로나 이후 점차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봉 차트상으로 노란색 장기 120선 위로 올라와주며 좋은 회복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의 활발한 매매 활동과 최근 연기금이 꾸준히 매집해오는 부분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이전 고점인 작년 1월 24만 500원 부분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주 주가 결과를 보고서는 24만 500원 밑으로 좀 더 횡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그 위로 올라와 주면서 24만 8천원 맞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월 25일 전 고점인 25만 4천원 탈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 지지선은 22만 2,500원이 될 것 같고요. 매수점은 22만 5천원에서 현재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월 23일 내일장에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23만 7천원에서 24만 5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줄 수도 있겠지만 왠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모레 G인데요. 아모레 G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지주회사 주식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아모레퍼시픽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그 외에도 에뛰드, 이니스프리, 아모스 프로페셔널, 퍼시픽 글라스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설화수, 아이오페 같은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에뛰드, 이니스프리 등 그 외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아모레 G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라든지 복잡한 부분은 떼어놓고 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과 지주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의 차이를 아모레 그룹을 예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렇게 아모레 그룹과 그 밑에 자회사들이 있을 때 임의로 이러한 실적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아모레 G의 경우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내더라도 그 외에 다른 자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 각 자회사들의 실적이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장 성장성이 좋은 아모레퍼시픽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편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반면 이처럼 아모레퍼시픽이 크게 하락한다면 아모레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 손실 리스크가 적고 다른 자회사의 실적에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투자할지 자회사 개별 종목에 투자할지는 산업 전망이나 각 자회사들의 매출, 성장성을 같이 따져보며 자신의 투자 성격에 맞춰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모레 G 차트를 살펴보겠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작년 3월 코로나 저점을 43,500원을 찍고 살짝 회복해 주었지만 다시 한번 저점 라인까지 내려왔었는데요. 43,000원 부근을 강한 지지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여기가 43,000원 라인이고 현재 단기선인 초록색 5일선과 빨간색 21선이 중기 파란색 51선을 뚫고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일봉 차트로 보면 지금 좀 주가가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 기관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최근 2월 18일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이 매집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저이기 때문에 기관 매집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종목을 다루게 된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매도 타이밍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물론 백신 효과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언제쯤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지, 중국의 한알령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이벤트의 결과를 보기 전에 매도하는 건 좀 이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방금 말한 이벤트들이 예정했던 시기보다 늦어진다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실망감으로 인해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기가 늦춰졌을 뿐이지 언젠가는 일어날 이벤트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후에도 매출 증가로 인한 주가 상승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도 매도보다는 매수를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깝게는 76,000원 부근, 멀게는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 보고 중장기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로서 지지선은 68,000원으로 보고 현재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62,000원 부근을 좋은 매수점 자리로 봐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시총 1위부터 3위까지의 기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